오늘 에이비바이오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변화의 시작은 에이비바이오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방송을 드릴 때에 에이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야 올라갈 거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펩트론의 주가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기존에 없던 재료로 간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원래 있던 재료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으며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오명을 싣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에이비바이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라갈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거, 에이비바이오가 올라갈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에이비바이오가 이런 치명적인 하락이 나올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모든 관심과 수급을 가져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변화를 꼭 알아야 하는데,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조정이에요. 사실 뭐 기존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8% 조정을 받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8% 조정을 받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종목들까지, 다른 업종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은 달라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천당도 올라가고 에이비바이오도, 리가켄바이오도, 펩트론도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맞나요? 하물며 지난주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무려 18% 상승을 그렸던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 정도 코스피가 18%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꿈쩍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18% 올라갈 때 12%까지 상승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밀렸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에이비바이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대다수가 빠지고 또 빠지고 있었다. 그냥 코스닥이어서 빠진 것이지 에이비바이오라서 빠진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바뀔 만한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좋아요 버튼도 누르고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자, 힘이라고 함께 댓글로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21선의 저항을 살짝 받았어요. 그죠?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외인들의 수급,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오고 있는 금액이 2,100억이거든요. 벌써 4월 29일이면은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올라올 듯 말 듯하고 막 답답한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 속에서 외인들은 2,100억을 모았어요. 2,100억. 주식은 언제 사는 거죠? 저렴할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 사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사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사고 싶은 급등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팔고 싶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팔고 싶을 때 비로소 좋은 주식이라면, 기업 가치가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런 주식을 남들이 다 팔고 싶은 거니까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외인들이 2,100억을 모을 이유가 없고,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이 481선과 21선 간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이를 단번에 메꿔주는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S모아케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AB의 503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자, 503의 일상 임상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에 대한 내용이죠. 역시나 4-5 BB를 활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랩바디 T를 얼마나 회사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랩바디 T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만한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 건데 이게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그랩바디 T의 핵심은 뭐죠? 그랩바디 T의 핵심은 4-1 BB를 활용하는 거예요. 4-1 BB는 뭐죠? 4-1 BB는 그동안의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검이었어요. 잘만 활용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암세포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4-1 BB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랩바디 T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4-1 BB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인 거죠. 4-1 BB를 잘 다루기 위해서 다른 항체랑 잘 결합하게 만드는 게 그랩바디 T의 역할인 건데 그 그랩바디 T의 역할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ABL503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던 위암치료제 부분이죠. ABL111 ABL111에 대해서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맞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ABL 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호재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를 바라보지 못했던 시장의 상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심이 레버리지 사태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쪽을 보게 됐을 때 ABL 바이오의 호재를 바라보지 못할까? 아니라는 거죠. 호재를 볼 거라는 거죠. 그럼 주가도 오를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호재가 얼마나 크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키투르다의 연 매출이 얼마죠? 키투르다의 면역 항암제 연 매출이 머크의 키투르다를 말하는 거예요. 다들 머크 아시죠?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매출이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 근데 그 머크의 키투르다마저도 약물이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드는 거,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드는 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수십조 원 매출이 나와요. 그럼에도. 근데 어쩌면 AB바이오의 그랩바디 T가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모른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랩바디 B처럼. 과거의 그랩바디 B도 마찬가지였죠.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는 수많은 제약사들이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패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항체가 너무나 두꺼워서 그 항체가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제대로 약물이 뇌 안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약물이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단계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효과가 없어? 항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약물의 용량을 늘려보자 라고 했더니 항체가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들어가서 효과는 나지만 부작용이 속출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항체가 두꺼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용량을 늘리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효과가 있게 하려면 항체가 통과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항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BBB 셔틀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BBB 셔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지금은 중요해졌고 빅파마들이 너도 나도 지금 선택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랩바디 T 역시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항상 한계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를 ABL 바이오가 이번에 그 한계점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걸 풀어낼지 말지에 대한 임상 증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어요? 이걸로 주가가 못 오르겠어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그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해당 T세포가 암세포만 공격하면 좋은데 치료 약물이 투여가 되면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건들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1 BB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다? 이거 빅파마들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외인들은 그냥 이 물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모아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2천억 원을 모아놓은 상황인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ABA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 중요한 호재들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제가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도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바이오에 투자를 했잖아요. 5천억 원을 ADC를 바라보고. 맞나요? 그리고 그 ADC는 리가켄바이오만 한 것이 아니라 ABA 바이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ABA 바이오도 어찌 보면 국민성장펀드의 선택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ABA 바이오가 주가가 오를 만한 이벤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건 하나는 그랩바디티고 다른 하나는 이중항체 ADC 분야인데, 하물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도록 만들었던 그랩바디피 역시 사노피나 GSK, 일랄릴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들까지 추가로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럼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건 마치 과거의 삼천당 제약과 동일하죠. 삼천당 제약 120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그냥 찍었던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와중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삼천당 제약과 관련해서 어떤 악재가 있던 게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천당 제약이 출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저렴한 기회. 지금도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앞으로 계속 빠질 것 같고, 내가 이 주식 그냥 매도해야 될 것만 같고 두려운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항상 시장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올 때 대다수가 매도하고 싶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버티고 싶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랫동안 빠지면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보지 않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 가치는 보지 않고 지금 상황만 보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내놓게 됩니다. 두려워서, 답답해서,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중요한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호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릴리의 이런 스케줄 상황 보면서 앞으로 빅파마의 기술 이전 시나리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챙겨보자는 말씀을 거듭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해당 자료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변동성 안에서 어떤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 여러분께서 알아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자료고요. 원래는 VIP 분들에게 드리는 자료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을 하지 않아도 드리는 구독자 혜택이니까 영상 화면에 보이는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7371-7454 여기로 ABA 바이오라고 문자 신청해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을 남겨놓으면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자료들 한 분 한 분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달해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둘러서 남겨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리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릴리의 스케줄,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 빅파마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이전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지, 이거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요동을 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면 말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놀라운 기업을 토해내는 상승 나왔었는데, 이런 놀라운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주가마저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SK하이닉스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내는 기업이다. 특히나 이제 한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재고떨이하는 상황도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재료로 주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ABA 바이오라고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ABA 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앞으로 절대로 영원히 2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란 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보유한 매입 평단가가 높더라도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더라도 대응의 기준을 잘 잡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인내를 해야 될 땐 인내를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땐 내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 대응 받아가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셔서 자료도 받아가시고 장중에 주가 대응도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오늘 여기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